안녕하세요. 컨쇼 컨설턴트 서영진입니다. 자, 여기는 제 인천 개인 작업실이에요. 개인 작업실 예전에 여기 스튜디오로 썼었거든요. 그런데 스튜디오를 좀 개조해가지고 다시 제가 방송을 좀 할 수 있게끔 세팅을 좀 해봤습니다. 서울 스튜디오랑 인천 스튜디오로 이제 나눠졌는데 제가 작업실에 와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작업실에서도 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우리 회원님들의 어떤 궁금증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교육 정책이나 이런 입시에 관련된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방송으로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개인 작업실에서도 이제는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작업실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원님들이랑 유튜브를 통해서도 소통이 가능해요. 그래서 번개 상담 시간 같은 것들을 좀 구성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며칠 전에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경북대학교 출신 친구인데 술을 먹다가 한탄을 하는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네 학교 후배들이 자기네 학교를 버린대요, 자꾸.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아마 요 기사를 보고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지방 거점 대학교에 위기가 왔다. 경북대 자퇴생이 5년 동안에 3,000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저희가 3년치를 봤더니 지방 거점 대학교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가 한 2,000명, 부산대학교가 한 1,600명, 전북대학교가 한 1,600명 이런 식으로 지방 거점 대학교를 중점으로 학생들의 자퇴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부산대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그러니까 저번 시즌이죠. 합격자 75%가 입학을 포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6개 중에 부산대학교를 포기하고 더 좋은 대학교로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첫 번째는 일단 애들이 많이 줄어서 그렇고요.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이제는 아마 대학교를 못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대학교 레벨 싸움이 붙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애들을 안 낳잖아. 솔직히 저도 지금 우리 아들내미를 하나예요. 근데 제가 결혼을 되게 늦게 했어요. 원래는 안 할래다가 원래는 안 할래다가 좀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결혼할 사람 만나면 느낌이 다르다. 그러니까 제 와이프를 만났을 때 제가 원래 독신주의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한테 결혼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들 하여튼 대박 반응이었어요. 안 한다며. 뭐 독신이었잖아. 죽어도 안 할 것처럼. 그래서 제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결혼을 제일 늦게 했거든요. 제가 생각보다 결혼을 40 넘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들이 그러니까 어리겠죠. 네, 이제 뭐 아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좀 뛰어다녀요. 그리고 자고 있는데 침대에 와갖고 제 배 위에 올라타는 정말 사랑스러운 제 아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 하나 키우면 외롭지 않겠냐, 하나 더 낳아라라고 하는데 저 철학에는 하나를 잘 길러보자라는 게 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 하나 키우는데 솔직히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죠?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일단은 하나가 나이상 둘을 낳으면 나는 너무 늦게까지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일단은 하나만 낳는데 지금 보면은 자식을 많이 낳는 추세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도 있고 아이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뭐 고령화 지수가 높아지는 건 저쪽 사회 분야인 거고 교육적으로 봤을 때는 대학교가 이제 남아요. 그러니까 대학교가 남아 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대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대신 레벨의 싸움이 붙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 수도권에 지금 거의 한 50%, 48% 정도의 학교가 지금 있다 보니까 인구수가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학생들 이제 대학교가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아이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거점 대학교가 그나마 살아남고 있는 거지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몇 년 더 지나면은 거의 미달 사태가 일어날 거고 학교가 폐교하는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는 게 불보듯이 뻔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경동대학교나 중부대학교 같은 경우 지금 고향으로 올라탔잖아요. 제가 그게 되게 그러니까 왜 그러겠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이제는 아이들이 오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제2 캠퍼스를 만들어서 수도권 아이들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은 지방 같은 경우에 있는 학교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발하는데 더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계략 같은 건데 딜레마죠, 얘네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뽑아야지 학생들의 충성심이 높아지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을 뽑자니 일단은 공부 잘하고 생기부를 잘 만든 아이들은 서울 안에 있는 학교로 다 이동을 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내신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 전형을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과 전형을 선호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충성심이 일단 약하고 또 하나는 2등급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를 내가 만약에 2등급인데 경북대를 갔어요. 2등급 초반인데 교과로.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거죠. 한 번 더 해보고 싶으니까 이제 한번 반수를 준비를 하고 수능을 보든지 아니면 학종재수를 해가지고 서울권으로 이동을 하니까 이제는 대학교가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방 거점대학교의 위기라고는 하지만 거점대학교가 이 정도의 위기라면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지금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교과를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경영이나 전자공, 기계공, 뭐 생명공학과 이렇게 상위권 학교들이 좀 포진을 많이 하고 있는 과들이 있잖아요. 뭐 사회학과, 뭐 행정학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보편적인 학과를 운영하면 솔직히 지방에 있는 대학이 살아남는 거는 이제 쉽지 않아 보이고 좀 특성화된 학과들, 좀 더 전문적으로 가는 학과들이 필요해요. 생명보다는 뭐 줄기세포나 화장품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를 좀 뚜렷하게 가져가는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학교는 이제 통합을 해야 되는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제2 캠퍼스를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광주캠이랑 여수캠, 뭐 경북대학교는 대구캠이랑 지금 상주캠. 그런데 저는 제 2캠들을 다 이제는 흡수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구캠으로 빨아들이고 그러니까 여수캠 아이들, 전남대학교 여수캠 아이들도 광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대학교가 이제는 좀 차별화된 정책들 그리고 국가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지역에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대구에 있는 회사들이나 광주에 있는 회사들 이렇게 좀 지역에 있는 회사들이 그 지역 인재들 그 지역 아이들을 좀 이렇게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어떠한 이런 계약 학과 같은 것들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 어떠한 정책 같은 것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를 했어요. 이 지방 거점대학교들 지방 거점대학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방 전체적인 문제가 일어난 건데 일단은 자퇴생이 많다. 그리고 이제는 지원을 해도 아까 부산대학교 얘기했지만 합격자 75%가 입학을 포기했다라는 건 다른 더 좋은 학교들로 그러니까 서울 안에 있는 학교들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거점대학교가 무너지면 그 나머지 대학교들은 더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한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수시 6장 너무 많아. 준비시키기 힘들어 죽겠어 아주. 그래서 6장을 좀 줄일 필요는 있어 보여요. 한 3장, 4장 정도로 줄여서 학생들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어떤 폭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그리고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